영어의 능률 김성곤 3과 본문 마무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통계 자료의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과에서는 저희가 샘플, 표본에 대한 문제를 민정이라는 여학생의 화장품 사례와 음식점의 설문조사 사례로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ABC 코퍼레이션의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평균의 함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네, 첫 번째. ABC Corporation, ABC 회사는 wants to hire some employees. hire는 고용하다란 뜻이죠. employee는 직원을 얘기하는데 단어 하나만 할게요. 단어 뒤에 er로 끝나면 이건 능동의 사람이고요. e로 끝나면 보통 수동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employee가 고용하다란 동사이기 때문에 employer는 고용하는 사람. 그래서 사장이나 고용주를 얘기하고 인플로이는 고용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직원, 노동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원도 좀 알아두시고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죠. 같은 뜻은 so, as to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and와 여기 지금 병렬 구조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를 쳐주셔야 되는데 well-paying은 그냥 좋은 보수를 주는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데요. 여기 단어가 좀 어렵죠. recruit 하면 이건 고용하다, 채용하다, hire과 비슷한 뜻이고요. competent는 유능한, candidate는 원래 후보자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신입 직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보수를 주는 회사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유능한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 ABC 컴퍼니는 결정했대요. distribute press release요. 요거는 보도자료라고 그냥 알아두십시오. 기자들이 쓰는 보도자료를 얘기합니다. 그럼 distribute는 분포, 배포한다는 뜻이겠죠.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어떤 보도자료냐면 평균 셀러리, 평균 연봉이 이 회사의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57,000달러라는 그런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대요. 근데 그 57,000달러라는 금액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평균 연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천만 원이 넘는 돈이니까요. 근데 그 지금 컴마담의 위치, 개수조 용법이기 때문에 that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앞에 명사를 받든 문장 전체를 받든 여기 꼭 단수 취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that이야인데요. more than half of its employees요. 이 ABC 회사의 직원들의 절반 이상은 근데 조심하실 건 부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뒤에 명사랑 수일치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복수 표현 써주셔야 되고요. no more than은 as, less, as랑 같은 뜻이죠. 그래서 이 직원들의 절반 이상들은 3만 달러만큼 그만큼 적게 그러니까 약 3만 달러 정도 받는 그런 직원들이 대부분이고요. 또는 3만 달러보다도 더 적게 버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가장 커먼, 가장 흔한 연봉은 이 직원들의 단지 2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5만 7천 달러를 받는다고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알고 보면 2만 달러나 3만 달러 받는 직원들이 대다수래요. 그러면 그 회사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걸까요? 어떻게 이러한 평균값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것은 그 회사가 평균의 트랩, 함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평균이라는 건 여기 depending on은 뭐뭐에 따라라는 전치사로 보셔야 되는 거죠. 어떤 종류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줄 수 있대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지금 부사조 용법이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을 하시고요. 이렇게 평균의 다양한 종류의 의미를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다음 장의 일러스트레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이 ABC 회사의 57,000달러라는 값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주 우리는 용어, 평균이라는 용어는 indicate,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mean이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수단, 방법, 의미란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산술 평균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제 학술 용어가 몇 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꼭 알아두세요. 우리는 보통 평균이라는 단어는 산술 평균을 종종 나타낸대요. 그래서 이 산술 평균이라는 게 뭐냐면 calculate는 계산하다란 뜻이죠. 근데 지금 수동태로 사용됐고요. 여기 지금 by ing 함으로써 요거 dividing도 어딩이랑 같이 by에 묶여져 있는 겁니다. calculated에 묶인 게 아니라 이렇게 수동으로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그룹 안에 모든 가치를 더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by the number of group members, 그 그룹 구성원들의 숫자로 결과값을 나눔으로써 계산하는 걸 산술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평균이 바로 이 산술 평균이죠. 여러분들 평균 시험 점수 본 거 낼 때 뭐 한 7과목 있으면 이 점수 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7로 나눠서 평균 매기잖아요. 이런 걸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산술 평균이라는 건 그 평균의 유일한 종류가 아닙니다. 그럼 평균은 이것 말고 다른 것들도 있다는 건데요. There is, there are 또 나왔네요. 여기 두 가지 종류죠. 두 가지 종류의 평균이 더 있는데 바로 메디안은 중간값, 중앙값이란 뜻이고요. 여기 모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최빈값이라는 평균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술 평균 말고요. 중간값과 최빈값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평균들이 더 존재를 한대요. 그래서 우선 중앙값이라는 게 뭐냐면 숫자인데요. 관계대명사죠. figure은 또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다른 수치들의 중간에 정확하게 중간값인 걸 중앙값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서 중앙인 사람들은 3만 달러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 위에 12명의 노동자들은 3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 거고요. 만약에 중앙값이 3만이라고 한다면 12명, 위에 12명은 3만보다 무조건 많이 받아야 되고요. 아래 12명은 3만보다 더 적게 받아서 정확하게 이 3만이라는 숫자가 중앙에 와야 중앙값을 나타내는 거래요. 그리고 이제 모드, 최빈값이라는 건 숫자인데 여기서 포리컨트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주, 종종이란 뜻이죠. 가장 자주 나오는 숫자. 근데 이 ABC 회사의 봉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는 사실은 2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2만이 여기서 최빈값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경우에서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볼 수 있음에 따라서 There is only handful of people. 여러분 핸드풀이라는 건 손 안에 있는 거니까 뭐 한 줌? 근데 여기서는 약간 소수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어떤 소수의 사람이냐면 버는 중이래요. 평균 연봉 5만 7천 달러나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5만 7천이나 5만 7천보다 이상 버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죠.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존재를 하고요. 그러나 회사는 원했습니다. 요거 중요하네요. perceive는 알아차리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지금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알아차림을 당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이기 때문에 to be perceived로 써야지. 여기를 to perceive, 이건 능동이기 때문에 능수동이 맞지가 않습니다. 요 원은 컴퍼니를 받으니까 지금 단수를 받았고요. 네, 그 ABC 회사는 자기들이 좋은 보수를 주는 회사로서 알려지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 가지 종류의 평균 중에 산술 평균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또 계속적 용법입니다. result인은 야기시키다라는 뜻이죠. deceptively는 기만적인 높은 평균 연봉을 야기시킬 수가 있었대요. 뭐에 따라서? 이 산술 평균의 함정에 따라서요. 그래서 알고 보면 3만이나 2만이 많은데 여기 고액 연봉자들을 평균에 합산시켜 버리니까 5만 7천이라는 평균값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평균이라는 건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확신을 줄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 평균이라는 건 상당히 simple, 간단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to avoid being tricked요. 중요하네요. 여기서도 우선 이거 부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인데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요 yo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속이는 걸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속임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being tricked로 쓰셔야지. 여기를 트리킹하고 능동으로 쓰게 되면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건 우리에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간단한 수치인데요. 그러나 이 트릭, 속임수에 속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된대요. 노우 다음에 what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 주어인데 여기 평균이 언급하는 게 아니라 언급되어지는 거니까 여기 진행 수동 쓰시는 거 표시해 두시고요. 어떤 종류의 평균이 지금 사용되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산술 평균만 있는 게 아니라 중앙값, 최빈값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평균이 쓰였는지를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통계 자료를 볼 때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한 필요가 있대요. 도출해낼 필요가 있는데 디스트리뷰션은 여기서 지금 분포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 가치들의 분포를 우리가 알아낼 필요가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요? accurate, 정확한이란 형용사입니다. 좀 더 정확한 아이디어, 실제 데이터에 좀 더 정확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value의 분포를 정확히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평균의 함정에 대한 지금 예시를 ABC 코퍼레이션의 사례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되셨나요?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 그래프만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좀만 힘을 좀 내주시고요. 이제 대중 매체에서 그래프라는 건 종종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왜 사용하냐면 그래프들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뭐보다요? 테이블 오브 로우 데이터. 날 데이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대요. 그렇죠. 우리가 막 글로 빼곡하게 돼 있는 것보다 이 그래프 같은 걸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훨씬 시각적으로 보기가 효율적이죠. 그러나 이 그래프들은 역시나 잘못 미스리딩 되어질 수가 있는데 Let's look at the two graph below. below는 아래란 뜻이죠. 아래 두 개의 그래프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희 해석 연습에는 지금 그래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그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요 그래프가 보시면 74.3, 72.9, 70.1, 67.2, 74.3, 72.9, 70.1, 67.2. 둘 다 사실 알고 보면 같은 데이터입니다. 같은 데이터인데 왼쪽의 그림은 지금 Y축을 아래는 0, 위에는 100까지 범위를 넓게 잡아서 이 그래프의 변화를 좀 완만하게 이동시켰고요. 반대로 오른쪽은 Y축을 65부터 75, 이 범위를 상당히 작게 잡았죠. 그래서 이 변화폭을 상당히 크게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네, 되셨죠? 그러니까 같은 그래프인데도 시각적으로 상당히 다르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에서 버티컬은 수직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수직은 지금 세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엑시스는 축이에요. 그 세로축은 all the way up, 그냥 위쪽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가장 위쪽에 100까지 지금 나열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은 0이 표시가 되었대요. 그쵸? 여기 100에서 0까지의 y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들었는데요. 이 퍼센테이지의 감소를 좀 더 완만하게 보여줬대요. 사역동사로 봐야 될까요? 여기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라 지금 원형 부정사를 썼습니다. to look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look 뒤에기 때문에 여기도 보어니까 형용사 써야지 부사 쓰면 안 되죠. modest는 뜻이 겸손한이란 뜻도 있지만 완만한, 적당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완만한이겠죠. 네, 그래서 요 0부터 100까지 y축의 범위를 크게 잡은 것이 바로 이 퍼센테이지의 감소폭을 상당히 완만하게 보여주고 있대요. 그쵸? 그래서 이 변화폭이 상당히 둔감하게 보였고요. 두 번째 다른 그래프에서는 단지 10%포인트만이 보여진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y축이 65부터 75로 났었죠. 그래서 그것이 만들었는데 그 변화값을 훨씬 더 극적으로 보여줬대요. much even still faller, 여기 비교급 강조죠. 베리랑 매니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65, 75니까 아까 같은 데이터 값인데 변화도가 훨씬 컸었죠.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지만 y축을 어떻게 범위를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그래프의 변화도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6번 문장 좀 중요한 게 형용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죠. 원래는 주어 동사 보어 어순인데 이 형용사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뺐습니다. 지금 주어가 상당히 긴 이유도 있고요. 네, 그래서 주목할 만한 건 바로 대디아한 사실인데 두 개의 그래프는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인트 아웃은 지적하다란 뜻이죠. seriousness는 심각성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저희 그래프가 뭔가 아침을 안 먹는 거에 대한 그래프였나 봐요. 근데 이 아침을 안 먹는 거의 심각성을 우리가 강조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두 번째 그래프, 변화폭이 큰 그림을 아마 사용하게 될 거래요. 반대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은 첫 번째 그래프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은 거의 어떤 그래프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어디에 설득력 있냐면 여러분들 의견에 호의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래프를 거의 다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어떻게 함으로써요? By cutting of the graph. 그래프를 특정 구간을 잘라냄으로써 강조하거나 덜 강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합관계부사네요. 할 때마다로 해석하시면 되죠. when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꼭 요 단어가 중요한데 유닛은 단위란 뜻입니다. 단위를 체크하셔야 돼요. 버티컬은 아까도 봤지만 수직, 세로축 얘기하고 있고요. 호리전틀은 수평, 가로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축을 여러분들은 가로축과 세로축의 단위를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의 가치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가 어떻게 구간을 잘라서 편집한 건 아닐까? 이런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don't simply assume, assume은 가정하답니다. 여기는 접속사 대신 지금 생략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효과가 실제 그러니까 데이터와 같을 거라고 너무 단순하게 빨리 가정하지 마시래요.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명령문입니다. whether는 인지 아닌지죠. 다시 한 번 더 프레젠트는 주다, 제공하다, 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그래프가 특정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제시되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명령문의 원형 봐두시고요. 그래프가 주어니까 수동태로 지금 썼고 여기 지금 투부정사의 부사절 용법 같습니다. 그러니까 to emphasize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샘플과 평균과 그래프의 통계 자료 오류 방법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결론인데요. 스테이트는 말하다 진술하다죠. 사람들은 어떤 기사나 연설이나 디베이트, 토론, 논쟁 아니면 광고 같은 데서 말을 할 때 그들은 종종 줄 거래요. 몇몇 통계학을요. 왜 주냐면 support, 지지하기 위해서 이 단어 좀 어렵네요. reinforce요. 강요하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논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통계 자료를 제시할 거래요. 근데 이런 통계 자료들은 발견되어집니다. 어떤 적절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발견되어진다면 그 자료들은 오브젝티브요. 객관적인이죠. 네, 객관적인 사실일 거래요. 근데 이런 건 사실 많지가 않죠. 그러나 대부분의 통계라는 건 주어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왔기 때문에 동사원, 근데 동사가 여기에 같이 묶인 거죠. 여기가 동사 투죠. 이렇게 끊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거나 듣는 대부분의 통계들은 can just be 어떤 단지 숫자일 뿐이래요. 어떤 숫자냐면 are meant요. 의도되어진 to convince 확신시키려고요. 근데 요거는 수거 좀 하나 해드릴게요. convince A of B 하면 A에게 B를 뭐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한 관점을 설득하기 위해 의도되어진 숫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통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한 관점을 유도하려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므로 다음번에 끊어주셔야죠. 여러분들이 몇몇 통계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블라인들리는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맹목적인 이렇게 don't accept요.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말래요.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근데 그 데이터는 뭐냐면 제시된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look at the statistics. 통계학을 보십시오. 자세하게 critical,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보래요. 그리고 판단하시는데 명령문 2개가 씁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이 있는지 아닌지를 꼭 잘 판단하셔야 된대요.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3과 본문 내용 잘 살펴보았고요. 3개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뭐 순서 배열이나 글의 흐름 파악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 꼭 한번 해보시고 단어 정리 꼭 한번 해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